안녕하십니까, 묵주교입니다. 우리는 통합과학 1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물론 다양한 물질과 원소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인체에는 수분이 70% 정도 있다라고 하니까 물, 즉 H2O가 있을 거고요. 또 단백질이 있겠죠. 먹고 나서 운동하지 않으면 몸에 지방이 차곡차곡 쌓일 때니까 지방도 있을 거고요.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칼슘 영양제도 먹고 있으니까 우리 몸에는 분명 칼슘이라는 성분도 있을 겁니다. 생명체는 다양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을 들자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들어봤던 물질들, 즉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지질, 그리고 기타 등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백질과 핵산, 탄수화물, 지질 등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찾아보면요, 모두 탄소 화합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탄소가 들어간 물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에는 모두 탄소가 들어간 이제 화합물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탄소가 들어간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유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유기물과 무기물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생명체와 관련된 것을 유기물이라고 얘기하고, 지구에 최초의 생명체가 나왔을 때 맨 처음 유기물이 형성됐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우주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을 때 과학자들은 유기물의 존재 여부를 가지고서 그 생명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물이 뭔지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자면요, 탄소 기반 화합물의 대규모 조직을 우리는 유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탄소가 들어간 화합물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탄소 화합물은 탄소가 결합된 화합물을 얘기하는데, 탄소가 수소, 산소, 질소 등과 공유 결합해서 이루어진 화합물을 이제 탄소 화합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탄소 원소 기호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고 계시죠? 탄소 원소 기호는 C라고 하죠. C라고. 그리고 탄소의 원자 번호는 몇 번이죠?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또 여기에도 나와 있죠. C 옆에 6이라고 숫자가 있잖아요. 네, 탄소의 원소 기호는 6번입니다. 그리고 탄소는 14족 원소라서 일반적으로 다른 원소와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는 여러 가지 화합물을 형성하면서 탄소 원자끼리도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사슬 모양으로 결합할 때도 있지만 또 고리 모양으로 탄소가 결합할 때도 있거든요. 탄소 6개가 고리 모양으로 연결된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제 벤젠이라고 얘기합니다. 벤젠의 분자식은 여기에 적어 놓은 것처럼요, C6H6라고 쓰고 있죠. 즉 탄소 6개가 서로 결합해서 육각형을 이루고 각 꼭지점에는 수소 원자가 하나씩 붙어 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벤젠의 분자 구조가 육각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밝혀낸 과학자는 여기 나와 있는 아우구스트 케쿨레라는 독일의 화학자입니다. 케쿨레는 꿈속에서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모습에 영감을 얻어가지고 벤젠의 분자 구조를 밝혀냈다라는 일화가 있죠. 그러니까 벤젠 분자 구조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열심히 했냐면은 꿈속에서도 그 벤젠의 연구에 관한 내용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그러면 유기물 가운데 하나인 단백질과 핵산, 탄수화물, 지질이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단백질은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프로테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슈퍼마켓이나 뭐 할인점 같은 데 가면은 프로테인 샴푸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프로테인 샴푸의 그 프로테인이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프로테인입니다. 즉 그 샴푸는 단백질 성분이 함유된 샴푸라는 소리가 되겠죠. 단백질은 인체를 이루는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즉 단백질 없으면 안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우리들이 몸에 있는 근육이나 두뇌 등에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즉 단백질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내고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탄수화물과 지방도 사람을 비롯한 동물들이 힘을 얻는 데 필요한데, 단백질도 탄수화물과 지방처럼 사람이나 동물 같은 이런 생명체가 힘을 내는데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100m 달리기와 같은 순간적인 힘을 발휘할 때 이 단백질이 꼭 필요하죠. 그리고 단백질은 효소와 호르몬, 항체 성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즉 효소와 호르몬, 항체 성분에 이제 단백질이 들어가 있다라는 소리죠.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소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탄소와 수소, 산소, 질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의 원소 기호가 뭐냐면 C, 수소의 원소 기호는 H, 산소는 O, 질소는 원소 기호가 N이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 상식으로 알고 있겠죠. 자,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로 탄소와 수소, 산소, 질소가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단백질 역시 탄소가 포함된 유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또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인데요. 그리고 핵산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유전 정보의 전달 및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물질입니다. 여러분들 RNA나 DNA라는 말 들어보셨죠? RNA와 DNA가 뭐냐면요, 바로 핵산입니다. 이 핵산은요, 탄소와 수소, 산소, 질소, 인 등으로 구성된 물질이고요.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핵산에도 이 탄소라는 원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산도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탄소 화합물, 즉 유기물질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핵산에는 여기 인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즉 핵산에는 또 인이라는 성분도 들어가 있는데, 인의 원소 기호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P죠.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탄소의 원소 기호, 수소, 산소, 질소의 원소 기호 역시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잘 기억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원자번호 1번에서부터 20번까지의 원소는 이렇게 종종 등장하니까 원소 기호와 원소 번호는 그때그때 잘 숙지해서 익혀두시면 통합과학뿐만 아니라 나중에 생명과학이나 화학 시간에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탄소로 구성된 물질 가운데 또 탄수화물이 있는데요. 탄수화물 역시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있는 물질이고요. 포도당과 녹말 등에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또 우리 두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무작정 굶게 되면은 이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머리로 가는 에너지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공부하는 학생들은 괜히 살 뺀다고 다이어트 하지 말고 많이 드셔서 공부 열심히 하라는 소리가 되겠죠. 많이 먹어야만 그 탄수화물에 있는 포도당이 두뇌에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여서 공부하는데 그 에너지로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괜히 살 뺀다고 벌써부터 다이어트하고 그러면은요, 이 포도당 두뇌 활동에 필요한 포도당이 많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뇌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못해요. 그럼 머리가 멍해지고 짜증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가 제대로 안 되겠죠? 자, 넘어가겠고요. 탄수화물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역시 탄소와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역시 탄소가 포함된 탄소 화합물이고, 또 탄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탄수화물 역시 유기물 가운데 일종이다 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지질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지질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인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을 인지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인지질은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은 세포막의 주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질 성분도 탄소와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고, 인지질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의 원소 기호가 뭐예요? 여기 위에 나와 있죠? P죠. 기본 단위체의 종류와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다양한 구조를 가진 탄소 화합물이
생명체에서 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에는 복잡한 생명 현상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단백질과 핵산은 기본 단위체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결합된 고분자 화합물이고요.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아미노산이었고요. 핵산의 기본 단위체가 뭐냐면은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자, 그러면 단백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단백질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되겠고요.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라고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다. 그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그런데 이 아미노산은 한 가지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가 무려 20가지 종류가 됩니다. 물론 20가지 종류를 다 외울 필요는 없겠죠. 나중에 이쪽 계통으로 가게 되면은 아미노산의 그 20가지 종류를 다 익혀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통합과학을 공부하고 또 화학을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그냥 기본적인 거 몇 개만 익혀두시면 되겠죠. 자, 아미노산은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아미노기와 카복실기, 수소 원자 겹사슬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하고 있고요. 겹사슬 종류에 따라서 아미노산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겹사슬이 어떤 물질과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20가지 아미노산이 결정된다라는 소리죠. 여기 그림 보면 겹사슬해서 R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어떤 물질이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미노산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펩타이드 결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아미노산 2개가 결합할 때 아미노산이 결합하면서 물 분자 하나가 만들어지고 또 이게 빠져나오면서 그 자리에 아미노산이 결합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미노산이 결합한 이런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0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하면 9개의 물 분자가 빠져나오게 되고요. 9개의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펩타이드 결합은 이제 공유 결합의 일종이고요. 단백질은 기본 단위체가 뭐라고 했어요? 아미노산이라고 방금 얘기했죠. 즉 단백질은 기본 단위체인 아미노산이 결합한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고분자 화합물이라는 소리가 뭐냐면 많은 수의 분자들로 결합된 물질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아미노산끼리는요,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서로 결합하고 있고요. 고분자 화합물이라는 뜻은 이제 방금 얘기했죠. 굉장히 많은 수의 분자들이 결합돼서 형성된 화합물이라는 뜻인데, 아미노산이 어떻게 모여야만 단백질을 형성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물 분자 1개가 만들어지고요. 이제 물 분자가 만들어지고서 배출돼 나오면 그 자리를 이제 펩타이드 결합 방식을 통해서 아미노산이 결합하는데, 이제 이게 길게 결합하면서 이제 긴 사슬을 이루게 됩니다. 많은 수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결합해서 긴 사슬 모양을 이룬 형태를 우리는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폴리펩타이드의 폴리가 뭐냐면 이제 많은 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펩타이드긴 펩타이드인데 그 펩타이드가 결합이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수가 결합이 됐으면 폴리펩타이드라고 하죠. 폴리펩타이드 안에 있는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구부러지기도 하고 또 접혀지기도 하면서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진 단백질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아미노산 배열 순서에 따라서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구부러져서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진 단백질이 형성된다라고 했잖아요.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는 아미노산 종류와 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형성이 됩니다. 아미노산 조합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져서 20가지 아미노산으로 만들 수 있는 단백질 종류는 굉장히 많아지게 되겠죠. 단백질은 아미노산을 기본 단위체로 하고 있어서 생명체의 주요 구성 물질로 쓰이고 있고, 또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단백질이 생명체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단백질은 일단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머리카락, 그리고 근육, 이제 피에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런 거 있죠. 거기에 적혈구, 또 우리 몸은 뼈가 있죠. 그 뼈, 그다음에 우리 눈에는 수정체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헤모글로빈, 콜라겐, 케라틴, 인슐린 등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제 들어봤을 그런 물질들이 역시 모두 단백질로 형성된 물질이 되겠습니다. 또 단백질은 효소의 주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효소가 뭐냐면 여러분들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을 때 이제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밥이나 어떤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를 하잖아요. 이것을 단순하게 이제 화학 반응으로 이걸 소화를 시키려면, 즉 분해를 시키려면은요, 염산이라는 아주 강산성의 물질을 넣고 그다음에 거의 24시간 동안 가열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화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들 밥 먹고 나서 소화 어떻게 돼요? 한 30분이면 다 소화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속에 효소라는 물질이 있어서 그 효소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제 소화를 촉진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밥 먹고 나서 24시간이 지나서 겨우 소화되는 게 아니라 한 30분만 지나면 금방 배가 꺼지게 되는 겁니다. 또 단백질은 신체의 생리작용에도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생리작용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생물들이 생활하면서 생물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생리작용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다거나 아니면 이성 친구와 데이트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몸속에서 가스가 품어 나오는 거, 이런 거 다 생리작용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그걸 소화하는 소화와 숨을 쉬는 호흡, 그 다음 피가 이리저리 막 온몸을 돌아다니는 순환, 그리고 밥을 먹었으면 이제 빠져나오고 또 밥을 가지고서 영양분을 만들고 영양분을 이제 우리 몸 각각에 이제 전달을 했는데, 우리 신체 활동에 사용된 영양분을 이제 다 필요 없어지면은 빠져나오게 되는데, 소변으로 빠져나오겠는데 그걸 또 배설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배설작용, 또 생식작용, 이런 게 모두 생리작용의 일종이라 하겠죠. 단백질은 인슐린과 같은 호르몬의 성분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단백질은 인체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작용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누군가 공격하면은 손이나 팔로 그것을 막겠죠. 이거 자연히 이제 무의식적으로요. 근데 손과 팔, 다리에 있는 근육과 뼈가 단백질이라서 우리가 그렇게 몸에 방어작용을 한다라는 뜻에서 단백질이 몸에 방어작용을 한다, 이게 아니라요, 인체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 침투했을 때 그것을 막는 항체가 바로 단백질이라는 거죠. 여기 그림 보면은 이게 현미경 사진인데요. 이게 뭐냐면 백혈구예요. 백혈구 역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이 백혈구가 이제 우리 몸에 침투한 세균 같은 것을 이제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또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단백질은 분해되면서 신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요소로 단백질 말고 또 뭐가 있냐면은 핵산이 있습니다. 핵산으로 뭐가 있냐면은 RNA와 DNA가 있다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여기도 그림 보면은 DNA, RNA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바로 핵산입니다. 핵산도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탄소화합물, 즉 유기물질이고요. 단백질은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이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제 핵산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그런 물질이라기보다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하는 데 관여하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단백질 합성에도 이제 핵산이 관여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뉴스나 다큐멘터리 또는 과학 교양 서적 등을 통해서 보면은 DNA와 RNA가 핵산의 일종이라는
들어봤을 겁니다. DNA는 우리는 그냥 DNA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DNA는 디옥시라이보헥산의 약자고요. RNA는 라이보헥산의 약자로 둘 다 헥산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는 디옥시가 붙고 하나는 디옥시가 안 붙고 그냥 라이보헥산 이렇게 돼 있죠. DNA 정보라는 말이나 DNA 분석이라는 말 여러분들 이제 텔레비전 뉴스 시간에 되게 들어봤을 텐데요. 유전자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물질이 바로 DNA가 되겠습니다. DNA는 유전자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 RNA는 유전자 정보를 저장하는 대신에 그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우리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들 고생을 했고 거기에 이제 맞서기 위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서기 위한 이제 백신을 맞았잖아요. 여러분들 화이자나 모더나라는 회사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든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만든 백신은 이제 생백신, 즉 어떤 살아있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RNA를 기반으로 만든 이제 백신이었습니다. 헥산은 뉴클레오타이드를 이제 기본으로 합니다. 조금 전에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헥산은 그 기본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럼 뉴클레오타이드가 뭔지 간단히 살펴봐야 되겠죠. 아미노산이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인 것처럼요. 뉴클레오타이드는 헥산의 기본 단위체가 되겠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과 오탄당, 염비 결합으로 구성된 유기분자로요. 책에서는 이제 인산과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다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음식물에서 얻을 수가 있고요. 간에서 일반적인 영양소로 합성되기도 합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열심히 먹어줘야 한다는 소리가 되겠죠. 괜히 살 뺀다고 다이어트하고 하면은요, 포도당, 이제 뇌 활동에 필요한 포도당을 이제 충분히 만들지 못할 수가 있고, 또 여기 나와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이제 충분히 합성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은 살 빼는 것보다는 먹는데 더 공을 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먹고 나서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아미노산이 모여 단백질을 형성하는 것처럼요, 뉴클레오타이드가 모여서 헥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헥산을 형성하는지 살펴보면은요, 뉴클레오타이드를 한데 모아 놓는다고 해서 저절로 헥산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지겠죠? 섞어 놓는다고 해서 저절로 헥산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떤 규칙과 방식에 의해서 결합을 하게 되는데, 뉴클레오타이드에 있는 인산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에 있는 당과 공유 결합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한쪽 뉴클레오타이드에 있는 인산이 다른 쪽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연결하고요. 그 뉴클레오타이드에 있는 인산이 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연결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긴 사슬 모양을 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형성이 됩니다. 조금 전에 폴리펩타이드라는 얘기 나왔죠. 펩타이드 결합이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을 때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한 것처럼요.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굉장히 긴 사슬 모양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또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이제 폴리라는 말은 이제 굉장히 많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매우 많은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돼서 만들어진 물질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뭐가?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말이죠. 그래서 연결된 형태에 따라서 DNA와 RNA 같은 이제 헥산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헥산에는 계속 얘기한 것처럼 DNA와 RNA가 있습니다. 이 두 종류가 있고요. DNA와 RNA에서 NA는 뭐냐면은 뉴클레오 애시드의 약자로 이게 바로 헥산이라는 소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DNA와 RNA의 특성을 살펴보면은요, DNA의 구조적 특징은 뭐냐면은 바로 이중나선 구조라는 겁니다.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죠. 이중나선 구조로 쭉 나와 있는데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이 서로 꼬여 있는 모습을 하고 있죠.
DNA에 들어있는 당은 이제 디옥시라이보스로요. DNA의 D가 바로 디옥시라이보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인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과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한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뉴클레오타이드에 들어있는 염기 가운데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DNA에 들어있는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지 뭐 제가 대신 외워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DNA가 맡은 역할은 이제 여러분들 뭐 상식으로도 알고 있고 조금 전에도 이제 간단히 언급한 것처럼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즉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어서 유전 정보를 DNA가 저장하고 있는 거죠. 그럼 RNA는 뭐냐?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데 RNA는 그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RNA의 성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조금 전에 DNA는 이중나선 구조를 하고 있는데 RNA는 이중나선이 아니라 그냥 한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진 단일 가닥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중나선이 아니라 한 가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소리죠. DNA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의 이중나선 구조를 하고 있지만 RNA는 그보다는 단순한 형태를 하고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냥 한 가닥만 딱 있으니까요. 또 RNA는 DNA에 비해서 분자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또 DNA를 구성하는 당은 디옥시라이보스인데 RNA를 구성하는 당은 그냥 라이보스입니다. 라이보스의 첫 글자인 R을 따와서 이제 RNA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RNA에 있는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그리고 유라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은 DNA도 들어있죠. DNA와 RNA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RNA에는 유라실이라는 염기에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즉 RNA에는 이제 유라실이라는 염기가 있는데 DNA에는 이게 없어요. 그러면 DNA에는 뭐가 있느냐? 유라실 대신에 뭐가 있느냐? 타이민이 있다고 얘기했죠. 타이민은 DNA에만 있는 염기라면요. 유라실은 RNA에만 있는 염기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DNA와 RNA의 차이점 가운데 이제 염기 물질이 공통적으로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이지만 DNA는 타이민이라는 염기가 있고 RNA는 유라실이라는 염기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R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또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라고 했죠.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것은 DNA고요. RNA는 그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대신에 정보를 전달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핵산의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과 타이민, 그리고 유라실이 있다고 방금 얘기했죠. 그런데 DNA와 RNA를 구성하는 당이 서로 달라서 이름이 같은 염기라 하더라도 DNA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와 RNA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는 서로 다른 종류입니다. 그래서 핵산을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DNA의 4종류, RNA의 4종류, 모두 8종류가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름은 똑같지만 사실상 구조는 서로 다르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는 8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요즘 경찰들 보면은 범죄 현장에 도착하면은 범죄 현장에 남겨졌을지 모르는 이제 범인의 지문을 채취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범인의 DNA가 남겨져 있지는 않는지 그것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헤어진 자식을 찾아 나섰다가 이제 만약에 그 아이를 찾았다 싶으면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즘 뭐를 하느냐? 부모와 그 아이의 DNA를 검사하죠. 그래서 DNA가
유사하냐 아니면 전혀 다른 DNA냐 이거 가지고서 진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DNA 염기 서열에는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기 서열이 다르면 저장된 유전 정보도 달라지게 되고요. 뉴클레오타이드의 결합 순서에 따라서 DNA 염기 서열이 달라지고 다양한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DNA는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 덕분에 이중 나선 구조 안쪽에 염기가 상부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염기 서열이 안정적으로 보존이 됩니다. 아무래도 두 가닥이 이렇게 꼬여서 있으니까 염기가 좀 안정적으로 한 가닥에 이렇게 붙어 있을 때보다 조금 안정적으로 보존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물질의 규칙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물질의 전기적 성질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은 이제 생명과학에 관한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기적 성질이니까 이제 물리에 관한 내용이 되겠죠. 네, 함께 공부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기적 성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